9번은 120페이지였죠, 여러분들? 예. 자고 여러분들 유동성 대체가 이 말이에요. 유동성 대체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래는 비유동 자산 또는 비유동 부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한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유동성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제 신한은행에서 언제 차입했냐면 2억을 차입한 게 6월 1일 날 차입했잖아요. 그죠? 뭐 기간이 장기였어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그죠? 그럼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지금 분기에는 언제 짜냐? 2024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지금 만기가요. 1년 이내에 도래한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빌렸을 당시에는 만기가 4년짜리니까 장기 차입금이 2억이었었지만, 그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이제 장기 차입금 역할이 안 되죠? 그럼 장기 차입금 2억이 빵이 되는 분기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가 감소해야 돼, 차변으로. 그러면 얘는 단기 차입금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원래부터 만기가 빌렸을 당시에 만기 1년 이내여야 됩니다. 원래가. 근데 얘는 원래 부채가 장기 부채였잖아요. 장기 차입금. 장기 부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동 부채가 된 거죠. 그죠? 이런 느낌 주라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만기가, 예, 그러니까 장기 부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동 부채 됐다라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개정 과목이, 그죠?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해석하면 장기 부채였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동 부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이네. 거꾸로 해석. 장기 부채였었던 애가 유동성 부채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끊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장기 차입금 채무죠.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는 채무 아니에요? 얘도 1년 이내에 신한은행한테 갚아야 될 채무예요. 장기 부채였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도 채무니까 거래처 거셔야 돼요. 이것도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까고요. 아이고. 알죠?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 장기 차입금 유동 이거에서 꼭 거래처 꼭 거세요. 뭐 잘 안 거시더라고요, 많이. 그래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 맞아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외우실 거. 여러분 교재 갑니다, 교재. 교재 페이지가, 576이었나? 아니네. 570 페이지야. 500, 잠깐만요. 586인가? 죄송해요. 586이구나. 586 페이지. 교재 586.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지금처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 차변 대변하는 게 수동 결산이라고 하죠. 수동 결산. 예. 근데 자동 결산은 우리가 차변 대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차대변 분기에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딱 6개밖에 없어요. 6가지를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6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잖아요.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을 하고 F3번 전표 추가 키를 이용하는데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 하고 전표 추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맞죠? 뭐냐면 자동 결산 다 끝내고 만약에 자동 결산이 두 문제면 두 문제 다 끝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F3번 전표 추가 키는 자동 결산 다 하고 결산 다 하고 완료 전부 완료. 맞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는 거고, 이게 딱 6개밖에 없어요. 이 6개만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시면 나머지 결산 문제는 전부 다 수동 결산이에요. 그죠? 그럼 예외를 외우시는 게 맞지. 6개.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문구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계정의 정리 있죠? 요것보다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 요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용어입니다. 그죠? 이거 매출원가 계정 대체보다는. 요거랑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있죠? 그다음 대손충당금 우리 설정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그래서 퇴충이든 대충이든 설정하는 거 자동. 그 다음에 뭐 3번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어차피 한 몸이죠, 한 몸. 감가상각이나 상각이나 어차피 우리가 12월 31일 날 다른 용어 똑같은 말이잖아, 어차피. 물론 유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붙이고 무형자산은 삼각대는 형태가 안 보이죠. 건물 같은 건 삼각대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낡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감가를 안 쓰는 것뿐 좀 똑같은 거.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수익비용 계정의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기말에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 정리하는 게 우리가 자동. 그래서 총 6가지. 네. 각각 놓고 보면 6가지고 크게 놓고 보면 5가지예요. 감가상각에서 같은 거니까. 물론 수동 결산도 가능하죠. 자동 결산이 되는 애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 자동 결산 되는 애들 수동 결산 안 하시거나 수동 결산 하셨으면 자동 결산 안 하시는 거. 이거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1번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정. 그죠? 설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동 결산 문제구나. 수동 결산 하셔도 되지만 자, 그럼 우리가 설정은 배우셨죠? 보충법 쓰죠. 보충법. 그죠? 모자란 금액 채워주는 거.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수동 결산이다라고 하면 지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의 퇴직금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얼마의 잔액이 있냐면, 그죠? 요거. 있냐면 200만 원 이미 부채 잔액이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200만 원 뺀 나머지 800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생산직은.
자,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설정이다라는 건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회계에서 표현합니다. 그죠? 현실에서는 거의 20개 넘게 있어 설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회계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대손 중단금하고 퇴충이지만 현실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놈의 수익비용 때문에. 네.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본사 사무직은 네 1,100만 원 설정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1,100만 원. 미리 비용 1,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페이지 적어드린 게 뭐냐면 127페이지가 수동결산 분계가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수동결산 분계가 12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 595페이지였나? 맞네. 595페이지. 이게 자동결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급적 자동결산이네. 일단 자동결산 하시는 걸 추천.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자동결산 어떻게 하시냐? 수동결산부터 할게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너무 좀 더러워가지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산직은 500번대 퇴직급여 쓰죠? 그래서 500번대 퇴직급여 설정액이 800.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 설정액이 11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가 1900만 원 증가하면 되죠. 부채는 공장하고 본사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수동결산. 근데 문제에 언급이 없으니까 나눠서 끊는 것도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거라고 안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수동결산이고요. 자, 근데 혹시 자동결산으로 끊으신다면 우리 자동결산은 어느 메뉴에서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어디냐? 여기 처음 메뉴에서요. 1시 방향에서 하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 기간은 1월부터 12월자로 세팅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 원래 어디에다가 입력도 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원래 여기 전입액 있죠? 설정을 전입한다라고도 하거든요, 전입. 원래 여기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디서 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 위에 있죠? 여기 퇴직충당. 그죠? 여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누르면, 여기 위에 퇴직충당 눌러보면은요, 여기 설정 전 잔액이 여기 200만 원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500번대니까 생산직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잔액이 200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문제하고 같죠? 여기 생산직. 그럼 여기 추계액에다가 1,0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 1,000만 원 집어넣으시면 추계액에다가요. 입력할 수 있는 곳은 추계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하시면 알아서 컴퓨터가 이제 800만 원 설정해야 된다라고 잡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본사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정 전 잔액이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사 800번대니까 여기가 이제 본사고, 네, 여기 설정 전 잔액이 400. 이니까 여기 추계액에다가 1,500만 원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네, 여기 설정액이 1,100만 원이 알아서 됩니다.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이게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아까 했던 전입액에 자동 반영돼요. 네, 여러분 조심하실 게 최근에 한번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출제했으면 최근에 이 두 개를 바꿔버려서 위치를 맞죠? 바꾸면 당연히 조심은 하셔야 돼. 예. 생산직하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생산직이 위쪽이고 본사가 아래쪽이에요. 위치를 가끔씩 거꾸로 줄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800만 500번대 8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돼요. 왜 이러냐? 그렇죠? 알아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13번. 자, 13번은요. 자고로 13번은 이론이래. 우리가 수동결산 있죠? 4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500, 몇 페이지냐? 97페이지구나. 597페이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이요. 아이고. 근데 대손충당금 설정은 별로 수동결산은 비추예요, 비추. 자동결산이 훨씬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자, 근데 회계 1급하고 다른 게 있죠. 세무 2급은 어떻게도 출제하냐면 대손율을 각각 다르게 줄 때가 있어요. 다르게. 회계 1급은 대부분 똑같게 줄 거예요. 1%로 한다면 1%고 2%면 2%고. 근데 세무 2급은 네. 세무 2급 회계 1급처럼 대부분 대손율이 똑같이 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시험에 가끔씩 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이딴 식으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은 요 2% 요거 우리가 대손 추정률이라고 하죠. 2% 1% 요걸 대손 추정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대손 추정률. 이렇게 대손 추정률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응용. 어떻게 응용을 하시냐면 자고로 이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죠. 여러분 얘는 자동 결산으로 하면 어디서 해요? 메뉴 어디서? 그죠?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그죠? 퇴직 충당 옆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 추천. 자고 제가 지금 삭제 몇 개 해가지고 아마 저랑 화면이 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계정 과목이라든지 이건 양해 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뭐 선급 비용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저는 무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 대손율이 기본적으로 추정률이 1%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그리고 여기 설정액이 알아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설정액은 무조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여러분들 바드러움 보세요, 바드러움. 그럼 바드러움이 지금 기말에 잔액이 얼마예요? 4,65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냐면 기말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은지 추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로 가정하면 1%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기말에 46만 5천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얼마의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있냐면 10만 원. 그죠?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설정할 금액이 36만 5천 원 맞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설정액은 요 대손율 잘 잡히면 지가 알아서 잘 세팅해줘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믿으시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지금 문제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추정률이 1%잖아요. 1%니까 받으러 오면 문제에서 1%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외상 매출금은 2%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자니, 그럼 얘를 2%로 바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얘를 2%로 바뀌면 이제 거꾸로 얘는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틀립니다. 1%니까 얘는. 그죠?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세팅을 어떻게 했냐를 채점하지 않아요. 세팅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결산 반영을 눌렀을 때 설정액에 올바른 숫자 들어가는 것만 채점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로 다시 해볼게. 1% 놓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럼 센스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예, 우리가 설정액이 잘 들어가는 것만 채점하지 대손율을 채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받으러움이 1%일 때 36만 5천 원 맞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적어 놓으신 다음에 얘를 2%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이 외상 매출금은 올바른 숫자잖아요. 근데 받으러 오면 올바른 숫자가 아니죠. 네, 그럼 아까 적어놨던 36만 5천 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2%로 해놨는데 36만 5천 원이 오답 아니에요? 이걸 채점하지 않는다고요. 설정액에 잘 들어간 것만 채점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내세요. 거꾸로 하셔도 되고. 외상 매출금 2%를 적어 놓으시고 1%로 바꾼 다음에 2%일 때 요 금액을 넣으셔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36만 5천 이렇게 적으신 대로 하면 그럼 이 금액이 잘 들어간 것만 채점한다니까요. 이걸 안 보고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설정하라고 하는 채권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이 두 개만 설정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요 아래에 있는 단기 대여금하고 선급금은 떼일 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여기 숫자가 있으면 설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설정액을 지우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건 아니면 스페이스 엔터로 지우시건 네, 이렇게 해야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은 설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은 설정액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맞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을 누르시면 끝나요. 그럼 결산 반영 누르시면 알아서 여기 대손삼각 보이시죠? 800번대니까 판관비 쪽이에요. 그럼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여기 고스란히 2%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으러 오면 고스란히 1%로 설정한 36만 5천 원 들어갔죠. 이것만 채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되시겠죠? 생략. 자, 이제 14번. 자, 14번은 요게 수동 결산이 93페이지였나? 9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 596이구나. 596페이지인데 F7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 감가상각 배우셨죠? 우리 감가상각에서 중요한 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시는 공식은 배우셨지만 맞는 공식이 아니에요. 맞는 공식이 아니라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 1년치 감가상각. 그죠? 그럼 감가상각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방법. 그죠? 그럼 지금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그럼 정률법에서는 뭐는 의미가 없냐면 잔존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잔존가치가 의미가 있는 건 연수학계법하고 정액법이죠. 그죠? 물론 지금이야 잔존가치나 감가상각 누계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의미 없어요. 물론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률이 나오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 정의법이잖아요. 이거. 그죠? 의미 없고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상각률. 그죠? 요거랑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낚시를 걸러내셔야 돼요. 감가상각 그 공식을 일단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잘 보셔야 될 게 취득일자예요. 취득일자 요거. 취득일자가 이 기계장치를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날 취득했어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자 공개 끊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그럼 기계장치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그래서 6개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공식에다가 다시 12분의 6을 하셔야 돼요. 1년치 구하는 공식이니까. 우리가 정률법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 빼기 누계액 요 누계액입니다. 요 누계액 잔존가치가 아니라 여기에 상각률 여기까지가 1년치 정률법에 따른 공식이에요. 감가상 1년치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는 거 이게. 지금은 6개월치 정률법에 따른 상각액 구하는 거예요. 12분의 6개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해서 2,255만 원. 이게 답입니다. 음. 자, 그럼 이걸 자동결산, 수동결산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동결산으로 하신다면 아이고. 차변에 제조부문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우리 감가상각비는 직접 차감해요, 안 해요? 절대 직접 차감하면 안 돼요. 여기다 기계장치 빼면 안 되잖아, 절대. 그렇죠?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이랑 간접 차감 써야죠.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써야죠. 그죠? 요거 써야지. 무형자산은 대변으로 해당 무형자산 계정 과목 직접 써서 깔 수 있지만 유형자산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안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건물이 내용연수가 20년이에요. 그럼 20년 다 쓰면 건물이 갑자기 모래알처럼 없어져요?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건물이 남아있는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차가면 건물이 0이 돼버리잖아. 건물이 없잖아, 그러면. 그게 어딨어? 있지. 맞죠? 다 쓰더라도 형태는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요게 수동. 맞죠? 자, 근데 자동으로 할게, 자동. 자, 자동은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수동이고, 지금 녹화 중이에요. 그럼. 자, 만약에 자동으로 하신다면, 여기, 자동이죠. 절산자료입력.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가 좀 화면에 꽉 안 차는데, 두 개예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친 게 공장 쪽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어디 갔냐. 요 파란색으로 제가 친 게, 이게 본사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는 여기 500번대, 800번대 위치 잘 잡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위에는 F7번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제조 부문이라고 했으니까 위쪽 라인 잡아야죠. 빨간색 쪽. 그죠? 그럼 빨간색 쪽에 지금 기계장치라고 했으니까 공장에. 그럼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여기다가 2255만 원을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절대 여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K랩은 요거 사용하지 않아요. 네,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조심하실 게 뭐냐? 시험에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시험에 얘를요, 이따구로 장난칩니다. 얘를 취득일 때 어떻게 주냐면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줍니다. 즉 취득이 과거예요, 과거. 그럼 질문,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일단 월화상각은 못하죠?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년? 2년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럼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우리 지금 구하는 게 감가상각비죠. 비용이에요. 비용은 2월이 안 됩니다. 즉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 단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하시는 거예요. 누적액. 그죠? 근데 우리는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잖아요. 단기 개념이니까 비용이라는 건 근연도치 구하라는 거예요. 근연도치. 그럼 2024년도치만 구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치만. 그럼 2024년도는 1년 다 썼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또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야지. 알죠? 그래서 이게 회계하고 나중에 세법 하실 때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자산부채 자본은 누적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이것도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속아요. 근데 시험에서 혹시라도 감가상각 누게 구하세요? 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고. 이론에서. 실기운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 자, 16번 얘 때문에 그래, 여기.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얘가 법인세 등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실 때에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걔만 내지 않고 다시 10%를 지방자치단체 또 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네? 네, 1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아직. 세무 1급 때는 배우시지만, 회계 1급 하시는 기준이니까. 자, 법인세 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론이래. 수동결산은 50페이지고요. 자동결산은 5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수동결산으로 하면 지금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쳤으니까 법인세와 기타 등등. 얘가 1,500만 원은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선납세금을 자산을 정리하죠, 반대편으로. 근데 이 금액을 지금 안 줬어요. 그죠? 여기 있죠. 문제에서 선납세금은 줘야 입력한다. 이거 갑자기 이런 문제 아마 회계일급 때 이런 문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납세금 잘 안 줍니다. 회계일급도. 세무일급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럼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미지급 세금 잡잖아요. 그쵸? 여기 아마 50페이지 있을 겁니다, 이게. 그죠? 먼저 낸 세금 뺀 나머지를 우리가 미지급 세금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납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냐? 그냥 자동결산으로 푸시는 거 권장. 아, 진짜 자동결산이 훨씬 빨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동결산으로 갑니다. 가셔서, 여러분, 우리 검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찾기 누르셔도 되고요. 찾고자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단축키 컨트롤 F를 외우시는 것도 괜찮고, 그럼 여기 찾을 내용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이라고 쳐보시는 거예요. 맞죠? 뭐 선납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제가 선납세금이라고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해요. 선납세금 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12월 31일자 선납세금이 742만 3천 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12월 31일자 선납세금 잔액이거든요. 요렇게 가능합니다. 자동 결산이 제일 좋긴 해요. 맞죠? 혹시라도 이제 선납세금 금액을 주면 수동 결산이 편하신 분은 수동 결산 하시면 되지만, 안 주면 자동 결산 하시는 원장들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요. 근데 여기서 찾는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요 선납세금 우리가 기말에 정리하잖아요. 반드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에 넣어야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숫자를. 여기다가 742만 3천 원 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안 집어 넣으시면 큰일 나요. 이게 차변에 있는 742만 3천 원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누르면 추가 계상액으로 갈 거예요. 그죠? 요 추가 계상액이 추가로 더 낼 세금, 미지급 세금, 요거 얼마냐라는 거. 추가로 더 낼 세금. 그건 1,500만 원에서 요 계산기로 742만 3천 원 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럼 여기에다가 7577 빵빵빵. 암산하시면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네, 그래서 요 742만 3천 원하고 요거를 더해서 요거 더해가지고 이 두 개 더해가지고 지금 법인세 등이 네 1,5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선납세금을 안 옮겨 적으시면 이게 법인세 등이 안 나와요. 1,500만 원이. 그럼 틀리는 겁니다. 오히려 자동 결산했더니. 알죠? 그래서 꼭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선납세 적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 반드시. 그리고 원래는 전표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문제는 아직 자동 결산이 안 끝났어요. 자동 결산 몇 개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전표 추가는 안 할게요. 원래 해야 되지만. 그죠? 자, 됐어요. 자, 그럼 15분 쉬었다가